안녕하십니까. 현대수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데드크로스 발생 이후 금일 낙폭이 커진 종합지수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주요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하락한 3004로 마감이 되면서요, 낙폭이 더 심화된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전일까지 8일 연속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지만요, 금일 9포인트 하락한 946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하락 반전된 그런 모습이죠. 일본 증시가 0.6% 하락 마감했고요. 대만도 0.07 하락한 약보합 마감됐어요. 중국 증시도 0.9% 하락을 했는데요. 자,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하루인데요. 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요, 한 0.47 bp가 내린 1.68, 그러니까 1.75까지 갔다가 1.7포인트 다시 하회하는, 그죠? 그러면 안정 추세가 이어지면서 성장주들의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전까지는 흐름이 좋았어요. 일본 증시도요, 전일 2포인트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 초반에 한 1% 넘게 상승을 하다가 오히려 하락 반전. 국내 증시도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증시가요, 시장이 0.7%까지 상승폭을 확대를 하다가 오히려 낙폭이 심화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러한 이유는 3월 말과 그리고 이제 1분기 말이라는 시점상 이 연금 펀드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보유 주식의 차익 실현이 좀 일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요. 일단 불안한 그런 모습. 환율 부분은 1원 30전 상승한 1129원 70전인데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지수에서요,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선물 쪽이에요. 자,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아시아 증시가 약세가 나면은 그 동조화를 이루는 주체 세력들이 바로 이 선물 세력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도요, 외국인들이 6천억을요,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하방을 압력을 가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하나 재밌는 부분은요, 미결제 약정이 금일 만계약이 넘게 증가를 했다. 일반적으로요, 선물 세력들은요, 거의 당일 매매를 많이 원칙으로 둔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으로 막 하락이 많이 나올 때는 이 장중 내내 매도,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이라면요, 매도를 치면서 계속적으로 미결제가 증가했다가 장 막판에 미결제가 크게 감소해요. 오늘 장중 한때 미결제가 제가 이제 봤을 때 가장 많이 늘어났던 것이 한 11,000계약 정도죠. 그러면은 결국 막판에 미결제 약정이 1000계약밖에 안 줄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도 가끔 이러한 신호가 가끔 나와서 제가 가끔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맞는 경우가 상당히 확률이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일 오전에, 그죠? 주가를 크게 뺐다가 선물을 매수를 해서, 그죠? 이 주체 세력들이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매도를 한 세력들이 아직도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내일 오전까지는 크게 빼서 그래서 빠진 상태에서 이제는 매도를 했으니까 매수를 해야지 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죠? 예, 그렇게 아침에 뺐다가 되돌려주는 모습으로 나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내일 크게 감소를 한다라면요, 시장은 오늘 크게 밀렸다가 크게 되돌려주는, 그러니까 오늘과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서요, 오히려 양봉이 나오지 않나. 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내일 오전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좀 크게 하락해서 우리 증시도 크게 빠져서 출발을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처음에는 증가했다가 뭐 한 30분 1시간, 그러니까 9시 반 10시까지는 미결제 약정이 일부 증가를 하면서 주가를 뺐다가 미결제 약정이 크게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매수,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호이 나오면 오히려 중소형 종목보다는 대형주, 낙폭과대 대형주로 내일 한번 오전에 우리 나름대로 시나리오대로 주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좀 매수에 가담을 해도 되지 않나. 근데 만약에요, 반대 현상도 있어요. 뭐 주식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100% 확률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미결제 만기약이 증가를 했던 이 매도 세력들이요, 시장을 아주 극도로 나쁘게 봐서, 그래서 내일도 또 매도가 나오면서 미결제를 크게 증가를 시킨다 그러면 시장은 그동안에 이 박스권 장세, 그죠? 에서 하방으로, 우리는 이제 상방 쪽으로 많이 우리가 전망을 했는데 하방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아직도 하방으로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작지 않나 해서 내일은 오히려 아침에 좀 낮게 출발했다가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되돌려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낙폭이 심화됐던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자, 데드크로스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3033,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이 3045인데, 내일 이제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최근에서부터 20일 전에 그 가격을 지수를 더해서 20일로 나눈 것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내일은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3000포인트 밑인 2999인가요? 오늘 날이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크게만 빠지다가 되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면 21선이 또 반전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에서 내일 오전 한번 우리가 장 시작해서 1시간 정도 내외, 길면 1시간 반,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하락했다가 되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나 안 나오나 체크하면서 한번 낙폭과대 대형주 우리가 한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회원가입 문의예요.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력주, 작년에 크게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종목군들, 저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상방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오늘 한 200원 하락한 약보합이죠. 81,800원으로 마감됐는데 마찬가지죠. 저 뭐 종합지수 모습과 그죠?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현대차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래서 아마 둘이 시장이 상승으로 반전된다면 아마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동반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저는 좀 탄력이 강화되는 반도체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또 상승 탄력이 강할 걸로 보는 것은 SK 하이닉스인데 오늘 2.1%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약했지만 계속적으로 내일 정도 수준에서 우리 나름대로 시나리오대로 이 선물 파생 세력에 의해서 아침에 뺐다가 되돌려주면서 플러스로 반전되면은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예,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관심 필요하고요. 자,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오늘 삼성 SDI가 한 2.8% 빠졌고요. 그리고 LG화학이 3.7%, 포스코 케미칼이 2%,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1.5% 빠졌는데요. 자, 요번에 최근에 크게 빠졌던 이유는요, 그죠? 폭스바겐의 내재화, 그죠? 그러한 발표 때문인데, 자,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 시장이 인제에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했던 국면이다. 지금 신차에서 차지하는 전기차가요, 5% 미만이에요. 앞으로 10%, 20%, 30%, 40%, 50%,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차 시장 규모는 엄청 커질 수밖에 없다. 그죠? 여기 보면요, 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확대로 오는 2025년까지 배터리 수요가 1254기가와트로 증가하며 공급은 1163기가와트로 그칠 정도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폭스바겐이 내재화한다 해도, 그죠? 뭐 삼성 SDI 됐건 LG화학이 됐던, 그죠? 예, 다른 공급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그러고, 또 하나요, 이 폭스바겐이 내재화 자체로 생산을 한다 해도요, 이 과거에 다임러가 2014년 그리고 2018년에는 보시가요 2차 전지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죠? 사업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력 차이도 있고 이것이 쉽게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쉽게 가면 뭐 폭스바겐이 만든다 해도 뭐 소재 업체라든지 하는 회사들은, 그죠? 지금 유럽에 공장이 있다면은 이 다임러하고 저기 폭스바겐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소재 업체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유럽에 지금 공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생산할 지금 계획이 있는 회사들 보면요. 예, 지금 이제 동박에서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헝가리에 공장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추진 중에 있는 회사는 이제 일진 머트리얼즈, SKC 다 동박이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이러한 소재 업체들은 꼭 우리가 LG화학이라든지 뭐 저기 삼성 SDNG 꼭 아니던데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비중이 원체 크다 보니까 단기적인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크게 생각하면 시장 규모도 커지는 데다가 그리고 꼭 LG화학이라든지 이 고객의 고객사를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도 시장이 지금 크게 좀 밀리고 있던가 2차 전지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종합지수가 좀 반등을 주면은 지금 어떤 악재로 인해서 크게 빠졌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삼성 SDA 뭐 30% 팔고 그리고 지난번에 다 정리를 했듯이 좀 시간이 있죠. 테슬라 주가가 작년에 이 70달러에서 900달러까지 올랐어요. 10배가 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삼성 SD에요. 작년 저점이 20만원에서 요번에 80만원 4배. 대형주가 한 해에 4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그냥 조정 차원이다. 근데 그 조정이 우리가 지난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2달이 될지 뭐 한 3, 4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요번에 시장이 조금 올라온다 하면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선물 세력들에 의해서 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뭐 다 팔 필요는 없어도 뭐 지금 한 뭐 30%나 뭐 50% 일부 물량을 줄여 놓으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번 기회에 우리가 좀 물량 줄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나마 이제 주력 종목에서 이제 카카오가 또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내일 시장 조금 선물세에서 움직이면은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2차 전지 낙폭 심화된 대형주들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시장을 줄일 수 있고 2차 전지는 좀 일부 뭐 30%라도 줄여놓으면 편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작년에도 실적이 좋아졌고 올해도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한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CJ 그룹 계열의 이 방송 영상물 제작 업체죠. 자, OTT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요. 지금 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성장이 크게 되고 있어요. 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HBO 맥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의 한국 진출과 이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로 드라마 제작사의 사업 기회는 지속 확대되고 협상량도 확산되면서 수익이 크게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넷플릭스가 지난번 발표할 때 한국 콘텐츠 투자에 5,500억을 집행을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웨이브도 2023년까지 3년간 3,000억 그죠? 그리고 티빙이 같은 기간 한 4,000억 규모의 콘텐츠 제작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OTT가 그런 콘텐츠였던 플랫폼 회사들이 진출을 많이 하고 또 확장을 함으로써 드라마 제작하는 쪽은 유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해 한 32편이 제작할 예정이 있죠. 그러면서 당사 기본 제작 마진도 한 20% 이상 수준을 좀 보장받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1분기 실적을 좀 전망치 보면 이게 대신 증거에서 나온 건데요.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증가한 137억인데 자 오른쪽 보면요 이게 좀 주가죠. 예, 스튜디오드래곤이 크게 올랐다가 이제 1월달에 시장과 같이 동반 상승했다가 1월달에 꺾이면서 좀 고점 대비해서 한 16% 정도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고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적 부분 이건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 거 이제 실적인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491억. 작년에 대부분 회사들 몇 개 회사들 빼고는 실적들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실적이 크게 증가했는데 올해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기저효과 작년에 원체 안 좋아서 올해 실적들이 좋아진다는데 얘는 작년에도 실적이 좋아졌는데 올해 2021년 물론 이제 전망치지만은 더더욱 좋아지고 내년에는 더더욱 더 좋아진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바닥권에서 지난 12월 달에 지수 좋을 때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기가 조정 거친다.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여기 121선 있죠? 요 전후선 한 9만원
초반대 수준이면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모아 나가면은 한번 실적을 믿고 그죠? 한번 크게 좀 움직이는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나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예, 9만원 초반대 밀릴 때마다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뭐, 제이콘텐트리도 지금요, 지금 중소형,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주가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격을 지금 좁히는 과정이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좁혀지면은 다시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장주로서의, 위험을 자랑하면서 좀 치고 가지 않나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오히려 이렇게 좀 주가가 조정받고 실적 좋아지는 회사,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9만원 초반대 그러니까 좀 지금서부터 뭐 마이너스 나온다 그러면요 계속적으로 조금 물량을 모아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나온요 리포트 KB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41% 증가한 9조 1천억을 전망을 하는데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8조 6천억 보는데 이거와 비교해서 한 5% 이상 상회할 걸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크게 개선되는 이유는요. 자, D램 반도체, 낸드 프레시 등 매출이 각각 한 18%에서 17% 늘어 전체 반도체 중 제품 성장률 1, 2를 기록할 걸로 그죠? 시장 조사 기관인 아이스 인사이츠가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삼성전자 실적을 주도하는 부분은요. 요 빨간색 부분에 봤듯이 바로 스마트폰 부품제요. 반도체가 3조 5천억대 그리고 이 스마트폰 IM 사업부가 4조 1천억인데 그럼 이제 IM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봐야 되는데 원체 그렇죠?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했던 이 폴더폰 관련 종목 제가 4종목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그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가 1분기 뿐이 아니고요. 이 KB증권에서 보면은 올해 전체적으로 봐도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6% 증가한 48조 9천억 거의 49조에 육박하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보고 있다란요. 그런 내용이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대로서요. 예, 전분기 그러니까 4분기 대비해서는 66%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면서 또 시장 전망치보다도 그렇죠? 한 30% 정도 웃도는 규모가 제가 계속적으로 이번에 이게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상방으로 더 턴이 되면은 반도체가 끌고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런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또 실질적으로 좀 대형주들은 수급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도에 얽매여 있지만 중소형 종목들은 역사적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출회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는 그 신고가 나는 종목을 따라가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끌고 가도 되지만은 지금 새롭게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종목은 신고가 나는 종목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만큼 주가가 오른 만큼 그만큼 가격 리스크는 안고 우리가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덜 떤 종목도 상승폭이 작았지만은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성장성을 보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중소형 개별 종목에는 장비주 그리고 극자해성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 확대 수혜주 요번에 오스틴 지역에 투자하는데 삼성전자가 20년 동안에 그렇죠? 세금을 깎아달라 하는데 아마 오스틴 지역에서 15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코미코, 그렇죠? ENF 테크놀로지, PSK는 이제 지난번에 오스틴 공장 지었을 때, 그렇죠? 거기에 이 전공정 장비를 공급한 그런 경력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PSK, 그렇죠? 그리고 패키징의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부품주는 지금 부품주가 가장 힘이 세죠. 월덱스도 역사적 신고 났고 하나 머티리얼즈가 좀 조정을 받다 하더니 다시 또 치고 나가고
원익 NC가 오늘 강보합이지만은 거의 역사적 신고가에서 쉬어가는 모습, 가장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좀 따라가는 건 부담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OLED, 이제 반도체는 아니지만 관련 쪽 덕산 네오록스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신고가를 치고 나간 종목은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우리가 보면은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 삼아서 올라간 종목군들은 거의 다 역사적 신고 내지 아니면 연중 신고가를 쳤던지 그 부근에 있지만요. 요거를 한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난번에 깼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은 지금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 아까 말한 대로 하나 패키징 중에 하나 마이크로는 살짝 돌파하고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죠? LOT 백급은 그 밑에서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죠? 그리고 PSK도 그 밑에서 쉬는 거고요. 또 FSD도 그 밑에서 쉬는 종목, 그죠?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면서, 그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반도체,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누르고 있지만은, 그죠? 이거 누르다 것이 탕 튀면은 용술처럼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그죠? 저는 계속 관심 회하고, 특히 아까 말한 대로 내일 선물 세력들에 의해서 지수가 아침에 낮게 출발했다가 되돌려주면 아마 이 반도체 쪽에서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나, 나름대로 그런 전망을 내려드리는데요. 한번 차트를 볼까요? 하나 마이크로는 이동평균선을 지금 다 돌파하고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LOT 베쿰은 그죠? 위에 지금 이게 아마 60일선일 거예요. 좀 60일선이 지금 위에서 누르는데, 뭐 한 번만 올라가면 돌파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FST, 그죠? 그리고 동진 세미캠, 그리고 PSK, 이렇게 5종목 정도가 상당히 좀 양호한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좋아질 수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럼 지금 말씀드리는 뭐 크게 신고가 난 종목군보다는 저는 뭐 지금 월덱스가 뭐 신고 계속 치고 나오는데, 뭐 갖고 제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도 되지만은, 지금 따라 사는 것은 그만큼 좀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후속 주자들을 오히려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오 드래곤 말고 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 두 종목 말씀드리면요, 건강식품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노바렉스. 자, 그리고 또 건강식품에 콜마 B&H 있죠. 움직임도 상당히 양호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또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4조 6천억대로서요. 작년 수준에서. 그럼 올해는 아마 이게 더 느는데, 이 건강기능식품은 한번 섭취를 시작하면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고성장이 지속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대장주로서 노바렉스, 그렇죠? 올해 3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오송 공장이 준공이 되면 생산 능력이 연간 3천억 수준까지. 그러니까 원체 뭐 수요가 많다 보니까는 공장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를 했다, 그렇죠? 올해 보면 실적이 더더욱 좋아진다라고 보시면서 노바렉스, 그렇죠? 그리고 콜마 B&H, 그렇죠? 관심 갖고. 그리고 이제 광고회사, 지금 이제 이 경기 회복이 좀 가시화되면서,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했을 때 광고회사로서 여기 보면은 광고는 경기 회복 수혜가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라며, 핵심 지역으로 부상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유럽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 해서 올해 매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거다. 그리고 제일 기획으로 1분기 실적,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죠? 이 1분기 영업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한 10% 이상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노바렉스의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영업이익 전망치인데, 작년에 270억으로서요. 이 19년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345억, 내년에는 430억.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나빴다가 올해 뭐 회복되는 국면이 아니라 작년 성장, 계속 성장, 그렇죠? 실적 뒷받침되고, 제일 기획은 작년에 19년보다 소폭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뭐 큰 차이 안 나죠. 올해 2,300억, 내년에 거의 2,600억, 2023년 내후년에는 2,800억까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은, 그렇죠?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은 이런 종목도 실적이 받침되는 것은 회복력이 그만큼 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노바렉스 한번 장대 양봉 나오고 이틀 쉬고, 그러면 이제 내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좀 미국 증시가 만약에 빠진다라면 우리가 또 크게 선물 세력에서 크게 빼서 아침에 한번 30분 1시간 정도 뺐다가 되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러면 뭐 이 종목 한 4만 뭐 1,000원 밑에 정도 수준에서, 그렇죠?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더 싸게 만약에 4만 원에 산다라면은 단계적으로 빨리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 종목은 내일 뭐 한 4만 1,000원 정도, 그렇죠? 뭐 장중엔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4만 1,000원 이상에서 끝나줘야 되는 종목인데, 그래서 뭐 한 4만 1,000원 밑에서 정도 수준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 갖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콜마 BNH도 그렇죠? 예,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띄고 있다라는 말씀드려서, 예, 노바렉스 지금 이틀 조정 받았기 때문에 내일 3일째 그렇죠? 한번 밑에다 깔아놓고 한번 우리가 관심 갖고, 자, 제일기획도 그렇죠? 자, 거래가 한번 크게 지난 언제입니까? 3월 11일 날. 근데 당연히 전고점 쉬어가야 되는 그런 가격대. 왜냐면은 이 1월 8일 났죠? 대량 거래가 실렸죠? 이때가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130만 주. 또 13일 날 또 한 120만 주. 크게 두 번 실려서 이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죠? 거래가 한번 크게 터지면서 조정인데, 오늘 뭐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상당히 안정된 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뭐 수급적으로도 기관들이 계속적인 꾸준히 매수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도 내일 좀 시장이 낮게 출발해서 장중에 한번 쭉 빠지면은 한번 관심 필요하다 해서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제일기획, 노바렉스 관심 갖고, 만약에 또 시장이 내일 턴을 해준다면 대형주 쪽에 그죠? 예, 관심 갖때 2차 전지는 좀 올라오면은 좀 일부라도 물량 좀 한번 줄여주시고, 반도체는 신고가 나는 종목 갖고 계시면 끌고 가도 새롭게 노려보시는 분들은 그 저항선 이동평균선에서 살짝 돌파하거나 그 밑에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그죠? 같이 현대투자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